신장에 아주 치명적인 식습관이 되겠습니다. 소금에 대한 부분이 굉장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신장에 좋은 가장 대표적인 약이면서 음식이 되는 것은 이뇨작용이 있으면서도 곡물이기 때문에 원기를 보강합니다. 과일은 반찬으로 밥을 먹을 때는 을 사용하시고 고기랑 같이 먹을 때는 많이 사용하신다면 이런 식습관을 생활화해서 노후까지 건강한 신장 갖고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신장 질환이 증가 추세에 있죠. 10년 전에 비해서 2배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근데 신장뿐만이 아니고 신장과 연관이 깊은 당뇨 환자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치매 환자도 또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당뇨 환자는 많이 증가 추세에 있고 치매 환자도 증가 추세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고령층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평균 수명이 올라가면서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베이비붐 세대가 6.25 이후에 급격하게 많아지는 베이비붐 세대가 65세 이후로 접어드는 그런 시기입니다. 현재 60년생이 65세에 접어들고 있죠. 55년생부터 70년생까지 베이비부머의 팽창기, 시기에 있는 분들이 노년기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시기가 서양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과 함께 급격한 노령층 증가가 만성 콩팥 질환의 증가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침묵의 장기로 유명한 장기가 간입니다. 그런데 간보다 더 침묵을 지키는 장기는 신장입니다. 콩팥은 어떤 노폐물, 혈액 내의 대사물들이 최종적으로 도착하는 곳이 간과 신장입니다. 배설은 이제 대변을 통해서 나가기도 하고 소변을 통해서 나가기도 하지만 그 중요한 두 개의 장기는 반응이 강력하지 않습니다. 노폐물의 양이 먹는 음식에 따라 피로도에 따라 굉장히 다양하게 변할 텐데 반응이 너무 급격하면 사람이 버티지를 못하겠죠. 그래서 아마 간과 신장은 침묵의 장기처럼 별 증세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신장은 거기다 두 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장을 한쪽이 완전히 망가져도 나머지 한쪽이 할 일을 다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의 증세를 보이지 않는 것이죠. 단백질 대사의 최종 도착지가 신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노폐물들을 걸러내는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콩팥에게는 소금 그리고 단백질인데 단백질을 제대로 잘 컨트롤하지 못하면 이것이 새나게 되거든요. 새 나갔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 거품변이거든요. 그래서 거품이 나면 만성 어떤 신장 질환이 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나 신장이 나빠졌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나 거품이 있다고 해서 모두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특히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소변을 볼 때 낙차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품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품을 5분 내지 10분 정도 지켜보고 있으면 잘 사라지는 분은 정상이고 10분 정도 지나도 잘 사라지지 않으면 당도가 있거나 단백질이 있거나 기타 어떤 세균에 대한 부분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렇게 10분씩 기다리면서 판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변기물을 내려라. 그러고서 지켜봐라. 물론 평소에도 지켜보시면 내려가면은 소변과 함께 거품도 다 내려갑니다. 그런데 점도가 있거나 단백질 성분이 있거나 해서 거품의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변기 주변에 거품이 묻어서 내려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는 거품변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가 어느 날은 노랗고 또 어느 날은 냄새가 많이 나고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또 어느 날은 소변이 맑은색일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섭취하는 물의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물의 양이 평소보다 좀 많이 섭취가 됐을 경우에는 전혀 색깔이 없고 또 몸이 추울 때도 이제 땀으로 날아가야 될 수분 양이 그대로 방광까지 전달이 되면서 맑은색이거든요. 오히려 그럴 때는 물을 덜 먹는 것이 좋겠죠. 근데 소변색이 진하고 노란색이 아니라 무슨 자몽색처럼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안에 수분이 부족해서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만 여기에 혈액이 이제 섞여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콜라색이 나온다든지 혈액색, 갈색이 나오는 경우에는 출혈이 많이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또한 신장 질환을 예측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결석에 의한 출혈이 그런 반응을 나타내기도 하기 때문에 소변의 색깔에 대해서도 항상 유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분해가 돼서 대사에 사용되듯이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됩니다. 거품변이나 단백뇨 이런 신장질환 표현할 때 꼭 단백질을 언급하게 되는 이유는 단백질의 분자량이 굉장히 크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에 충격을 굉장히 많이 주기 때문에 단백질을 제한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단백질을 분해해서 최종적으로 아미노산 상태의 배설에 책임지는 장기가 콩팥이기 때문에 단백질을 항상 우선에 두고 이제 조절을 하게끔 제한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을 좀 적게 먹어야 되는데 고기의 양을 많이 줄여야 됩니다.
또 고령화 시대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근감소증입니다. 노년 인구의 근감소증이 단백질로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단백질을 많이 공급해야 됩니다. 체중당 1g 정도를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매끼 닭가슴살 한두 개씩을 드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걸로 부족하기 때문에 식물성 단백인 콩류를 드시게 이렇게 저희가 권해드립니다. 보편적인 수준에서 단백질을 줄였을 때 저희가 권해드리는 양은 생선 한 토막, 그리고 두부 반모, 그리고 고기는 탁구공 정도, 그리고 우유는 저지방, 그리고 계란 흰자 정도를 이제 드시는 것을 이제 저희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소금에 대한 부분이 굉장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소금량은 나트륨 함량 2000mg, 2g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짬뽕 드시죠? 짬뽕 한 그릇에 4000mg 들어가 있습니다. 나트륨이.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김치도 마찬가지죠.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 나트륨 함량을 따진다면 신장에 아주 치명적인 식습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평소에 드시는 나트륨 함량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만큼 나트륨의 섭취는 중요한 문제이기도 할 뿐더러 일반적인 식사에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우리나라 식단에 아주 많은 양의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서 특히 국물 종류를 안 드시는 것, 어디 가서 음식을 드시더라도요 건더기만 싹 건져 먹는 것과 남아있는 국물을 들이키는 것은 굉장히 많은 나트륨의 차이를 보입니다. 라면 한 그릇을 국물을 싹 먹고 나면 그날의 나트륨 함량을 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습관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분들은 그럼 방법이 없느냐, 소금의 함량을 많이 낮춰서 우리가 국물 요리에서도 소금량을 줄이고 간장량을 줄이고 이렇게 요리를 해서도 대략 3개월만 지나면 그 맛에 적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금량을 줄이는 그런 식단을 구성해서 만성 콩팥 질환에서 자유로워지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한약에는 식품성 한약도 있고 약물 전용 한약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뭐냐면 실제 우리가 주변에 먹는 모든 음식이 약용으로 가능하다는 뜻이죠. 신장에 좋은 가장 대표적인 약이면서 음식이 되는 것은 팥입니다. 이뇨작용이 있으면서도 곡물이기 때문에 원기를 보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뇨를 돕는다는 뜻은 단순 이뇨제처럼 신장에 무리를 주는 것이 아니고 음식으로 섭취를 했을 뿐인데 신장에 힘을 주지 않아도 이뇨가 잘 되게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식품을 또 소개해 드린다면 아스파라거스 있지 않습니까? 아스파라거스를 많이 드시면 소변이 녹색이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아스파라거스의 이제 영양 기능도 뛰어나지만 더불어서 이뇨 기능도 좋아서 쉽게 배뇨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식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산후조리에 늙은 호박 많이 이제 사용하지요. 비위를 보강하고 기혈을 돕는 것이죠. 과 함께 이뇨 작용으로서의 효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산후의 부종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쓰고 신장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대표적인 식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평소에 음식 중에 쉽게 신장을 도와줄 수 있는 음식이라면 오이가 있겠습니다. 오이는 이제 다이어트에도 이제 대표적인 음식이고 이제 그 이뇨에도 도움을 많이 주는 음식인데 몸에 열이 많을 때 열을 식혀주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고 수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신장의 부담을 많이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반찬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여름 과일 중에 그 수박이 있죠. 수박은 물의 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단순히 수분의 함량만 높은 것이 아니고 이뇨 작용도 탁월하죠. 또한 그 붉은색이 심장의 혈류 순환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과일 중에는 수박같이 물이 많은 과일을 드심으로써 신장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과일은 수박, 반찬으로 오이, 그리고 밥을 먹을 때는 팥을 사용하시고 고기랑 같이 먹을 때는 아스파라거스를 많이 사용하시고 또 여성들 부종과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면서 늙은 호박까지 사용하신다면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단을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장이 안 좋을 때, 질환이 발생했을 때는 이뇨에 도움을 주는 복령이라든지 차전자라든지 택사 같은 치료용 약제를 사용을 합니다. 신장 기능이 좀 약하고 만성 신부전까지는 아니어도 투석에 어떤 가족력이 있다 한다면 좀 젊었을 때 드실 수 있는 한약제로 복분자, 구기자, 산수유 같은 그런 약제와 함께 마 아시죠? 마 갈아서 먹는 산약이라든지 이런 약제들도 신장에 도움을 많이 주기 때문에 신장이 튼튼해서 오랜 기간 동안 기능을 수행해서 늦게 사구체의 기능이 떨어진다면 만성 신부전까지 도달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이런 신장을 보강하는 보양류의 한약제를 드심으로써 예방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장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혈액 20리터를 하루 동안 걸러내면서 거기에서 완벽하게 걸러내고 노폐물만 빼서 소변으로 물로 만들어 배출하는 신장의 역할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신장이 억지로 일을 하지 않아도 수분이 나가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바로 운동입니다.
저희가 운동하면 보통 120, 130까지 맥박수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압력이 신장으로 쉽게 혈액이 돌아가서 자동 압력으로 빠져나오게 한다면 신장의 부담은 훨씬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수분의 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미 신장 질환이 생겼을 때는 수분의 양을 조절을 하고 붓지 않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전에 신장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많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많이 드실 때도 시기가 중요한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물 한 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고 나서 소화를 촉진하고 같이 수분이 미네랄들을 빠르게 운반할 수 있도록 물을 또 한 컵, 그리고 또 음주를 또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회생활을 하면서 음주 중에 수분 섭취를 많이 늘려주시는 것, 집에 들어오셨을 때 물을 많이 드신다든지 중간중간 물을 많이 드심으로써 독성 알코올을 희석해주는 그런 부분도 또한 신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물 마시는 습관을 잘 갖는 것과 운동에 의한 수분 배출, 이제 습관화된다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과일도 많이 드시고 야채 섭취도 많이 하셔서 식생활도 수분과 밀접한 그런 식생활로 바꿔주시면서 국물 배제하시고 짜지 않은 음식까지 하신다면 예방에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신장 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스파라거스도 드시고 늙은 호박도 드시고 팥밥도 많이 드시면서, 또 오이 반찬이라든지 수분이 많은 과일류를 디저트로 드시면서 조미의 양을 감량시켜서 심심한 반찬을 많이 드시고, 이런 식습관을 생활화해서 노후까지 건강한 신장 갖고 사시기를 기원합니다.